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몇 년 전 A아파트가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현장입니다. 저도 얼마 안 되는 가점으로 청약 당첨 받아보려고 분주히 쫓아다닌 시절이 있었죠. 만약 이때 분양한 가격보다도 떨어진 아파트가 있다면 사실 건가요? 청약에 당첨된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서치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 전체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격이 추락하다 못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15개 단지를 소개합니다. 이 중에는 청약 당시 2600대 1의 경쟁률로 화제가 됐던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람보다 1억 넘게 싸게 살 수 있는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주변 시세보다도 싼 분양권 딱 한 곳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아해 주시면 지역가 매물을 늘려보겠습니다. 분양가보다도 떨어진 아파트 15위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송도더샵 센터니얼 36평입니다. 2020년 5월 분양했고 분양가는 36평이 7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청약 경쟁률은 143대 1. 이 아파트는 송도에서도 가장 시세가 비싼 송도 309에 있습니다. GTX 비노선 송도역이 개통될 인천대 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주변에 인천 예성초, 코스트코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저층 분양가 7억 7,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빠진 7억 6,700만원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5월 3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그때가 되면 더 많은 마이너스 피 매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마피 1,000만원으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14개 단지는 순위가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집니다. 이어서 14위입니다. 경기 가평에 있는 이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 30평입니다. 2021년 1월 분양했고 분양가는 30평이 2억 8천만원대였습니다. 당시 청약 경쟁률은 2.2대 1, 74C 타입 분양가 2억 8,213만원에서 1,500만원이 빠진 2억 6,713만원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8월 472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피 1,500만원으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 13위입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용인드 마크대시양 23평입니다. 2021년 3월 분양했고 분양가는 23평 B타입이 2억 5,840만원이었습니다.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5.49대 1. 신분당선 기흥역으로 가는 용인 에버라인 송담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처인구청, 용인중, 용인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23평 분양가 2억 5,840만원에서 1,500만원이 빠진 2억 4,340만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년 3월 1,308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용인드 마크대시양 23평이 마피 1,500만원으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12위입니다. 경기 이천에 있는 이천 신안 싱크밸리 28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주변 지도만 보여드리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억 5,200만원에서 마피 2천, 3억 3,200만원 매물이 있었습니다. 11위입니다. 인천 주안에 있는 릴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24평입니다. 2019년 12월 분양했고 24평 분양가는 3억 7천만원대였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30평대만 높았고 20평대 이하는 경쟁률이 2대 1 이하로 낮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천 구도심에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주안동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주안초, 인천 남부초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24평 분양가 3억 5,750만원에서 2천만원이 빠진 3억 3,750만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6월 2,958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마피 2천만원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입니다. 경기 양평에 있는 양평우방 아이유셜 에코리버 31평입니다. 2021년 9월 분양했습니다. 31평 분양가는 4억 1천만원대, 청약 경쟁률은 평균 4.12대 1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 멀리 양평에서도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분양가 3억 9,3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빠진 3억 6,300만원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피 3천만원으로 10위였습니다. 9위입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양주 옥정 더원 파크빌리지 35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4월 35평 단일 면적으로 분양했습니다. 분양가 4억 1,130만원에 청약 경쟁률은 1.94대 1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양주 옥정 신도시 메인 입지가 아닌
단독주택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사방이 트여있고 공원이 붙어있어 쾌적하지만 교통이나 상권 이용에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35평 분양가 3억 7,850만원에서 마이너스 3천만원, 3억 4,850만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했습니다. 아직 구입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영상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 이제부터 관심 가질 만한 단지가 나오는지 집중해주세요.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면서 마이너스가 커집니다. 1위까지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 8위입니다. 다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부평 중앙 하이츠 프리미어 30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5월 분양했습니다. 분양가는 30평이 4억 4천만원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69대 1로 높았습니다. 인천 1호선 동수역이 도보권에 있고 이천 부평 남초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동수역에서 한 정거장이면 서울 1호선 부평역을 환승할 수 있는데 훗날 GTX 비노선을 통해 서울의 중심까지 교통이 크게 개선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30평 분양가 4억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빠진 4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번 달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동수역과 백운역 주변은 구도심 재개발이 활발한데 앞으로 입주할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부평, 이편은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같은 공사 중이거나 완공된 단지들이 분양권이 있고 다음 주자로는 부평 신촌, 상곡5, 상곡7 재개발 구역들의 입주권도 있습니다. 시공사는 대림, 롯데캐슬, GS, 포스코, 롯데, 대우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고 사업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새 아파트가 되기만 하면 곧 주변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거주 중인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어쨌든 여기 부평 중앙 하이츠 프리미어가 마피 3천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가자울역 트루엘 에코시티 33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6월 분양했고 분양가는 33평이 5억 중반이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5.25대 1이었네요. 인천 2호선 가재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가정여중이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33평 분양가 5억 4,090만원에서 3천만원이 빠진 5억 1,090만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8월 입주합니다. 마피 3천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입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부평역 SK뷰 해모로 33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6월 분양했고 분양가는 33평이 5억 7,315만원이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75.14대 1로 분양 당시 관심이 뜨거웠던 단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부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만하고 단지 주변에 인천 부계서초, 인천 부운고, 부계고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33평 분양가 5억 4,060만원에서 3,500만원이 빠진 5억 560만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마피 3,500으로 6위였습니다. 다음 5위입니다. 또 인천입니다. 핵심 입지는 아니니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유림 노르웨이 숲 에듀오션 23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23평을 2억 8,200만원에 분양했는데 4천만원을 낮춘 2억 4,200만원 매물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사님이 올린 매물 정보로는 5구 타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양가로 봤을 때 5, 6 타입 23평으로 추정됩니다. 마피 4천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입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양주 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 34평입니다. 2020년 2월 분양했고 34평 분양가는 3억 7,560만원이었지만 대부분 미달이었습니다. 위치는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외곽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옥비초, 중, 고가 있고 아직 먼 이야기지만 7호선 연장 양주역이 이곳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4평은 3억 6,080만원에서 4천만원이 내려간 3억 2,080만원 매물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114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입니다. 마피 4천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 3위입니다. 인천 주안에 있는 주안파크 자이더 플래티넘 24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6월 분양했고 24평 분양가는 4억 4,283만원이었습니다.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8.69대 1. 이 아파트는 앞에서 봤던 인천 구도심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주안과 가깝고 주변에 인천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연합초,
하객여고, 미추홀공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24평 매물은 분양가 4억 4,900만원에서 4,490만원이 떨어진 4억 41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 4,490만원을 포기하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2년 6개월 전 이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입주 직전에 계약금을 포기할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합니다.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 2위입니다. 이제 인천을 벗어나 용인으로 갑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용인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H3블럭 2단지 33평입니다. 2022년 3월 분양할 때 4억 4,450만원으로 분양했고 3.84대 1이라는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용인시에서도 시세가 저렴한 처인구 양지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33평 고층 4억 3,300만원으로 분양받았지만 5천만원을 낮추어 내놓은 매물이 있었습니다. 3억 8,300만원, 마피 5천으로 2위였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더 플래티넘입니다. 이 아파트는 오금동 아남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아파트로 세대수 29가구를 늘려서 분양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분양하면서 고분양가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2,599대 1이라는 경쟁률로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었죠. 14억이 넘는 분양가에 대출도 나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청약을 넣었던 이유는 송파라는 입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2,6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람보다 무려 1억 3천만원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지는 서울에서도 시세가 비싼 송파구 오금동에 있습니다. 오금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주변에 서울 거여초, 오금공원, 성내천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27평은 분양가 14억 7,260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을 낮춘 13억 2,140만원 매물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328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피 1억 3천으로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권 한 곳을 공개하겠습니다. 송도 809에 있는 호반서밋 송도입니다. 이 아파트는 송도에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랜드마크 시티에 있습니다. 송도 SK뷰,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이편한 세상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2018년에서 2020년 입주했고 호반 서밋 송도는 다음 달 1820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호반 서밋 송도의 36평은 현재 4억대 매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분양가 밑으로 내려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들의 최근 시세를 확인해보면 34평 6억 2천만원, 35평 5억 5천만원, 34평 6억, 34평 5억 9천만원, 33평 6억이었습니다. 호반 서밋 송도는 이들보다 신축에 평수가 큰데 최저가 4억 8,5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더 차가워진 송도의 분위기와 입주장이 만나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밑으로 내려온 수도권 아파트, 가장 신축이 될 분양권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아파트 시장이 급반전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분양권에 있어서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를 하게 되면 입주 시기에 맞춰 대출을 받고 이사를 들어가거나 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안 되거나 자금이 적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규제가 이런 분양권의 장점을 모조리 없애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1월 3일 정부에서는 다시금 분양권 거래가 살아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들의 실거주 의무와 기준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고 중도금 대출도 이제 분양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누구나 가능하게 되었고 전매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동안 거의 불가능했던 분양권 거래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뭐를 의미할까요? 어떤 정부든 부동산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상승도, 지나친 하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국민이 행복한 거주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최선이고 나아가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투기꾼들에게 다시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심각한 부동산 시장에서 더 이상 수수방관하면 부동산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 인해 투기꾼들의 팔다리를 묶고 있던 족쇄가 하나씩 풀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풀린 심리가
부동산 시장 방향의 선행지표로 할 수 있는 분양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높은 금리 덕분에 족쇄를 풀었다고 해서 바로 뛰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에 있어서만큼은 최악의 환경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뉴스, 기사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언론은 시장의 결과를 가지고 보도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축 아파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신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양권은 가장 새 것이 될 곳입니다. 정부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일 먼저 손대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환경과 그에 맞게 변화되는 시세, 분위기를 꾸준히 확인한다면 나에게 맞는 기회가 반드시 보이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들의 분양권 프리미엄과 청약 경쟁률을 정리한 표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서처였습니다.